안녕하세요. 증시 레이더의 원샷입니다. 증시는 흐름이다. 주간지 체크 12월 3주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부산 출장이 있어서 제가 방송을 못 올렸고요. 자, 이번 주에 다시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자, 19년 증시 마감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약 한 주 정도 남았고요. 그럼 이제 그 향후 내년 1월 또 이제 배당락 나오는 날 이후부터 과연 주목해야 할 테마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의 핵심 증시 뉴스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일단 매크로 지표는 뭐 별거 없고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환율이 1161원까지 하락을 했죠. 좀 더 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안정적인 증시 환경, 이제 그동안 올해 내내 괴롭혔던 미중 무역 협상, 뭐 브렉시트, 뭐 중국의 경기,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소강 상태죠. 이미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로서 다 이제 영향력이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반도체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로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는 거는 순서가 있단 말이죠. 가장 만약 이게 계속 상승이 된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늘 그래요. 그럼 주간 증시 체크 한 17년도 한 10월, 12월, 1월, 뭐 이때 12월, 9월, 뭐 이때 데이터를 보시면 그때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목에 차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다음 이제 중소형 장비주가 올라가는 그런 순서인 거죠.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듯이 주식도 올라가는데 위아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가면 바이오가 갈 수 있을까요? 쉽게 못 가죠. 물론 지금 연말이라 윈도우 드레싱이나 뭐 포트 조정 이런 걸로 뭐 제약 바이오 대형주는 갈 수 있겠으나 중소형주가 가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개별 재료가 없는 이상. 자, 이제 미국 그 문우신 재무장관이 미중 간 재합이 없고 이미 끝났다. 합의는. 그래서 20년 1월에 서명할 거다라고 발언을 했죠. 드디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반도체 업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아요. 일단 내년엔 되게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업황이 개선돼도 그렇게 예전처럼 17년도 18년도처럼 막 영업이익률이 40% 50%씩 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기저효과에 불과할 거야. 이 두 가지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틀린 게 지금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더 갈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지만,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면 예전만큼은 안 좋아질 거라고 하면 지금의 주가나 밸류가 부담스러운 구간이거든요.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예전에 참고적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외국계 리포트를 한번 보시죠. 외국계 리포트. 우리나라 증시 리포트 말고. 왜냐하면 예전에 모건 스탠리랑 JP 모간에서 제가 제 방송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이 반도체가 고점이 될 거라는 걸 맞췄잖아요. 걔네들이.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는 못 맞췄고, 뭔 소리냐. 계속 갈 거다. 제가 11월 뭐 증시 전망미 이벤트에도 그 내용을 해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애들의 뭐 이렇게 좀 유명하지 않은 외국계 말고요. 뭐 BNP8 이런 거. 물론 거기도 유명하지만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 뭐 이런 데서에 나오는 반도체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어쨌든 주가는요. 그 실제 펀더먼털은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의 주가는. 그러니까 만약 이게 기저효과다. 그럼 지금의 주가는 부담 가는 거고, 더 좋아질 거다. 그러면 더
잡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땡겨서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실적은 좋은데 많이 못 갔잖아요. 지금 특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지만 그 상승의 폭이 적어지고 있죠. 그거 잘 판단을 해보시고 2020 경제정책은 뭐 이제 연말이니까 발표를 했는데 뭐 5G 소부장 AI 키워서 경제상을 돌파한다 뭐 얘네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5G 소부장 AI 뭐 이 정도만 키워드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답답하죠.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더구나 이제 미중 무역 합의로 이제 경기 개선론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뭐 호재는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악재도 아닌 상황인 거죠. 중국이 어쨌든 경제가 좋으면 우리한테 나쁠 게 없죠. 나쁘면 나쁜 거고. 근데 이제 중국 소비주가 여러분 근데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과연 그게 예전처럼 중국 소비주가 좋을까라고는 퀘스천이죠. 예전에 중국 소비주가 좋을 때 화장품이 잘 나갔죠. 그죠? 근데 왜 화장품이 왜 잘 나갔어요? 그때는 그 중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별로 경쟁력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중국의 화장품주도 경쟁력이 있단 말이죠. 고가 상품 빼고.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도 많이 가는 게 주로 뭐가 많이 가요? 아모레지나 이런 고가 브랜드 있는 것만 많이 가죠. 면세점? 카지노?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가 이번 주에 이제 당장 23일에 시진핑과 문재인의 그 대통령의 어떤 정상회담이 있지만 거기서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죠. 사드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자, 지난 주간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올라가 내렸는지. 자, 일단 보시면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뭐 크게 많이 안 오르고 코스피가 많이 올랐네요. 그죠? 화요일날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보시면 뭐 월요일날 비건 미 대표 방한했지만 뭐 별 소득 없이 갔죠. 자,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네. 이래서 3전 SK하이닉스 이날 많이 갔겠네요. 그죠? 중국 경제 지표도 호주고. 자, 트럼프 탄핵이 진행돼. 트럼프 탄핵은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가결됐다고 해도 상원에 뭐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또 3분의 2가 탄핵을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별다른 게 없었다. 이번 한 주는 뭐 별다르게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이벤트는 없었다. 뉴스는 반도체 지수 뭐 이 정도. 그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고.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 지수가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랐고, 그냥 지난 한 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별다른 거는 없었고요. 코스닥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게 뭐 반도체, 5G 뭐 이것도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인 테마죠. 정치인 테마. 자, 이낙연 부총리인가요? 이낙연 총리죠. 총리. 그죠?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 총선에 나가신다고 정치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 테마가 확연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치인 테마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대장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대장주 중심으로 보아야 했는데, 이번 주의 특징은 기존의 대장주가 쉬고 새로운 대장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대장주에선 확산이 일어난 거고, 황교안 관련주가 제가 그때는 대장주만 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이등주죠. 황교안주는 이제 황교안주도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낙연주는 그 안에서 이낙연 정치 테마주 안에서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뭔가 초기 시즌에 한 중반부를 넘어섰다. 축구로 치면 전반에 15분은 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 테마는 계속 보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신문을 보시는 게 좋다. 테마 하실 분은. 왜냐면 정치 얘기를 가장 자세히 실어주는 게 일간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신문을 아침에 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보면은 뭐 이제 선거법 갖고 계속 싸우더라고요. 뭐 비례대표제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총선 후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반도체가 뭐 올랐는데, 반도체도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계속 매수세가 쏠리면 중소형주로 반도체에서 이제 장비주가 조금씩 올랐죠. 특히 이제 그 장비주 중에서, 소재 장비주 중에서 실적은 좋았으나 개인 매도세, 지금 막 개인 매도세 나오고 있잖아요.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때 그 회피 매물이, 개인의 매도세가 쭉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종목에서 못 간 종목 중에서 개인 매도세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이제 그런 종목을 한번 고르시면, 그런 종목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슈팅도 나왔고, 찾아보시면 대표주로 보시면 뭐 얼마든지 있어요. 예. 뭐 테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은 그런 종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수급을 보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장비 소재주, 제가 그것도 전공정 관련 종목을 올려놨잖아요. 그죠? 제가 후공정도 준비를 빨리 해서 이번 주 안에 올리도록 하고요. 만약 이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 중에 반도체, 장비 소재주, 그 중에 개인의 매도세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간 거, 양도차익 매물 때문에 쭉 개인이 쭉 파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긴 사고. 그런 종목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정치인, 테마, 요게 지난주에 그거였죠.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중국 소비에 관심은 있을 걸 하나,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쉽게 오케이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주가가 12월에 엄청 올랐습니다. 그죠? 미중 1단계 합의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막 슈팅이 갭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거죠. 보시면 급속도로 올라갔네요. 그죠? 반도체만 샀죠. 왜냐? 실적이 따라오니까. 외국인이 저렇게 막 사댔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추가 상승은 2200은 부담 가는 지수입니다. 아직은. 근데 하나 이제 제가 보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순매수 보면 9천억을 순매수 했단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밑에 네이버, DB하이텍, 신한지주, 밑에 한진칼, 더존비즈항까지의 합한 금액이 SK하이닉스 산 금액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을 산 거죠. 근데 매도가 ETF 매도 보시면, 이게 ETF는 매도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샀다는 거죠.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 ETF는 매도했다는 거죠. 지금 주가 2200선을. 그러니까 현재 주가 지수는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개별 종목을 산다는 거. 요거는 좀 더 여지가 좀 더 빼먹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추가 상승할 확률은 높지 않다. 이게 2300, 2400 갈 확률은 낮다. ETF를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 애들이.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도 뭐 크다란 거 없죠? 왜 횡보라고 있나요? 개인 대주주 양도 차익 매도 출회가 지수 상승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 개인 매도세로 상승은 많이 못하겠죠. 특히 코스피에서 개인 매도가 많죠. 예. 자, 이제 보셔야 될 게, 정책 테마 떠오르나요? 잘 안 떠오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보셔야 되고요.
반도체 중소형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느냐. 외국인은요, 조그만 중소형주 바이오 잘 안 사요. 대형 외국인주, 바이오주 사나,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 외국인 잘 안 삽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지수는 그저 그래요. 지금 부담가죠. 이제 다음 주에 한중 정상회담 있고 배당락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배당락이고, 배당락에서 왜 이때 수급에 바뀔 수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되고, 이제 하락보다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수급 변화가 중요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거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정치인 테마 말씀드렸죠. 정치인 테마는 뭐예요? 자, 이낙연주 보다 이제는 이등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럼 황교안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치인 테마에 관심을 가질 분은. 두 번째, 이 대장주는 대신에 그럼 이낙연 관련주 1등주 대장주는 뭐예요? 확산이죠. 기존에 없었던 주식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 대장주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잘 보셔야 되고, 2등주에서 황교안주죠. 황교안주는 아직 기존 카테고리 안에서 돌 확률이 높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산다면 그 수급이 반도체 중소형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관련된 가느냐 아니냐 이걸 보셔야 돼요. 세 개 보셔야 되는 거죠. 정치인 테마, 정부 정책 테마. 정부 정책 테마는 없을 확률이 많고, 자, 반도체 중소형주로 매수가 가느냐. 이 세 가지를 중요한 테마로 보셔야 된다. 반도체 중소형주 너무 조그만 거 말고 그냥 좀 유명한 거 있잖아요. 시가총액 한 1,000억 이상인 종목 중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특히 수급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들, 그러나 개인이 파는 종목, 이런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반도체 중소형주 많이 올라간 것 중에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요새 트레이딩의 특징인데, 이런 이제 실적주를 사시는 거 빼고 테마주 사시는 분들 있죠. 대부분 시세가 하루하고 이틀을 못 가더라고요. 하루하고 반나절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트레이딩으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막 사고 쭉쭉쭉쭉 가는 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20% 상한가 갔던 종목도 이틀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확인하시고 빠른 트레이딩으로 하셔야 된다. 지금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자, 일요일 주간 정치크 12월 4주차 방송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